그날 나는 김치를 버렸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마당에 나가 김치 항아리 뚜껑을 열고 붉은 김치 국물을 그대로 쏟아버렸죠. 며느리 미정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등만 보고 서 있었어요.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모에 홀린 사람처럼 항아리를 엎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버린 건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미정이와의 관계였죠. 생각해보면 나는 평생 김치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집 갔을 때가 23이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밥도 제대로 못했고 김치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이것도 모르냐고 저것도 모르냐고 매일같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어머니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손 베이고 손톱 까지면서 배웠죠. 몇 년이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인정하더라고요. 이제 좀 쓸만하다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돈을 못 벌어왔어요. 일도 자주 바꿨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배추를 절였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김치만큼은 제가 책임질 수 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김치 맛있다고 할 때 그게 저한테는 위로였습니다. 애들 키울 때도 그랬어요. 큰애, 작은애 둘 다. 밥은 안 먹어도 김치는 먹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냉장고 열고 김치부터 찾았죠.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친구들도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그 말 듣는 게 좋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애들이 다 컸습니다. 큰애 태수는 결혼해서 따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작은애는 서울로 올라갔죠. 남편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태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미정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같이 살게 됐죠. 처음엔 좋았어요. 손주도 보고 아들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어색했어요. 며느리가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거실에 앉아 있어도 부엌에 서 있어도 내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부엌을 지켰던 것 같아요. 김치만큼은 내가 해야 한다고, 이건 내 자리라고 생각했죠. 미정이가 처음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기억납니다. 10월쯤이었을 거예요.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죠. 미정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은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배우고 싶어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김치는 아무나 담는 줄 알아. 그냥 회사나 잘 다녀. 부엌은 내가 알아서 해. 미정이 얼굴이 살짝 굳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즘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진짜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번 더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배추 소금 얼마나 넣으세요? 고춧가루는 어떤 걸로 사세요? 젓갈은 언제 넣는 게 좋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이런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손으로 익혀야 해.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말했죠. 사실은 가르치기 싫었던 겁니다. 내 영역을 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김치마저 미정이한테 넘기면 나는 이 집에서 뭘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막았던 것 같아요. 미정이가 다가올 때마다 벽을 쌓았죠.
부엌에서 뭘 하려고 하면 내가 할게 내가 쉬어 했고 김치 담그는 날은 일부러 미정이 회사 간 사이에 다 끝냈습니다. 돌아보면 참 어리석었어요. 미정이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던 건데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정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그게 편했어요. 각자 영역이 생긴 겁니다. 미정이는 회사 일에 돌보기, 저는 집안일, 김치 담그기. 그렇게 선을 그었죠. 불편하지만 익숙한 관계였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적당히 거리를 둔 사이. 인사는 하지만 속마음은 나누지 않는 사이.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우리였어요. 가끔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한테 좀 잘해줘. 그 애도 힘들어. 나는 대답했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태수는 그게 아니라고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데 뭘 더 하라는 건지 몰랐죠.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치가 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나왔을 때 저는 그게 시작인 줄 몰랐어요. 끝의 시작인 줄.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인 줄.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가 틀렸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었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미정이가 이미 집을 나간 뒤에야.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화요일이었죠. 태수는 회사에서 돌아왔고 미정이도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손주는 학원 갔다가 7시쯤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다 해놨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며칠 전에 담근 김치, 식탁에 다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밥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태수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오늘 반찬 맛있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손주도 한마디 했죠. 할머니 생선 맛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미정이가 김치를 한 입 먹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사람들이 싱겁게 먹는다던데요. 김치가 조금 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포크 놓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태수가 미정이를 쳐다봤어요. 저도 미정이를 봤습니다.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미정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건강에도 짠 음식이 안 좋다고 해서요. 저희 애도 있고요. 조금 싱겁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제 안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김치로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짜다고요. 내 김치가 짜. 너 어렸을 땐 김치 제대로나 먹어봤어. 미정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어머니 김치 좋아하는데 요즘 애들은 싱겁게 먹잖아요. 애 핑계 대지 말고 내 김치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가서 김치 사 먹어.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태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미정이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나는 아들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내 마누라 편들 거면 그냥 따로 나가 살아. 미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 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미정이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따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김치 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엄마한테는 그게 그냥 김치 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조용히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김치를 한 입 먹어봤어요. 짜지 않았습니다. 딱 적당했죠. 평생 이렇게 담가왔는데 갑자기 짜다니요.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화가 미정이한테만 난 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김치마저 부정당하면 나는 이 집에서 뭐가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미정이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방에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나왔어요. 엄마 미정이한테 사과 좀 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잘못한 건 미정이잖아. 태수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미정이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의견을 말한 건데. 의견. 그게 의견이야. 내 김치를 부정하는 건데.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김치가 조금 짠 것 같아서요. 왜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짜다는 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 잠들었을 시간이었어요.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미정이 표정, 태수 한숨, 그리고 그 말. 김치가 짠 것 같아요. 뒤척이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금방 아침이 됐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정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이는요? 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찍 출근했대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미정이가 저를 피한 거죠. 태수도 출근하고 손주도 학교 갔습니다. 집에 저 혼자 남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고 한 입 먹어봤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정말 짜지 않았어요. 근데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미정이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싱겁게 먹는다던데 저희 애도 있고요.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해서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미정이가 저를 공격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는 걸.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저는 화를 냈고 미정이는 상처받았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나.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틀렸다고 인정할 순 없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미정이와 저는 서로 말을 안 했어요. 아침 인사도 저녁 인사도 없었습니다. 태수가 중간에서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죠.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김치를 담가도 기분이 안 좋았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없었고 사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랐죠. 언젠가 잊혀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미정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저도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어요.
미정이가 집을 나가는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미정이는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옷장이 텅 비어 있었죠. 서랍도 화장대도 깨끗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잠깐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 나 없이도 잘 살아봐라. 그렇게 생각하며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치 항아리가 거기 있었어요. 며칠 전에 담근 김치였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보였어요. 그걸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바닥으로 쏟아지는 김치를 보며 무언가를 버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미정이와의 관계를,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도. 김치를 버리고 나서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바닥에 그대로 흘러내렸어요. 배추와 무가 뒹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다시 담을 수도 없었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미정이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옷장, 서랍, 화장대, 모든 게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심지어 화장품 하나 없었어요. 거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 굳은 표정,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얼굴만 자꾸 떠올랐어요. 집을 나가던 날 아침, 캐리어를 끌고 나가던 뒷모습,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자존심이 그걸 막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태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미정이 어디 갔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전셋집 얻어서 나갔대요. 회사 근처로요. 전셋집.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잠깐 나간 게 아니라 정말 따로 사는 거였어요. 엄마 미정이한테 연락 좀 해보세요. 사과하시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잘못한 건 미정이잖아. 태수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정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또 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녁을 차렸습니다. 태수하고 손주하고 셋이서 먹었어요. 식탁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미정이 자리가 비어 있었죠.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김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담근 김치였는데 손이 안 갔어요. 손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수가 대신 말했죠. 엄마 바빠서 회사 근처에서 잠깐 지내신대. 곧 올 거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맘때면 미정이가 퇴근해서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 설거지를 끝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치 항아리가 거기 있었어요. 텅 빈 항아리였죠. 아침에 다 쏟아버렸으니까요. 그 항아리를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뭘 한 거지 나는? 왜 그랬을까?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미정이가 처음 왔을 때 어머니 김치 배우고 싶어요 하던 그 말. 그때 제가 가르쳐 줬으면 어땠을까요? 같이 김치를 담갔으면 어땠을까요? 손을 내밀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미정이는 집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출근하고 손주는 학교 갔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3명 먹을 만큼만, 김치를 담가도 예전만큼 많이 안 담갔어요. 뭐하러 많이 담가요? 미정이도 없는데 마당에 나가 빈 항아리를 봤습니다. 다시 채워야 하나? 근데 의욕이 안 났어요. 누구를 위해 담그나? 이제는 아무도 제 김치를 칭찬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태수가 말했어요. 엄마 미정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말할 수가 없었죠. 자존심이 그걸 막았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면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하러 봐. 잘 지내고 있을 거 아냐? 태수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가도 돼요? 보고 싶어요. 태수가 손주를 데리고 미정이한테 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넓은 집에 저 혼자.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미정이 생각만 났습니다. 같이 밥 먹던 모습, 조용히 설거지하던 모습, 아침에 출근하면서 인사하던 모습, 다 그리웠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태수가 손주 데리고 돌아왔어요. 손주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안 나왔습니다. 태수한테 물었어요. 미정이는 잘 지내냐? 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긴 한데요. 많이 여윈 것 같더라고요. 여윈 것 같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밥은 잘 먹고 있냐?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에 반찬도 별로 없고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미정이를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미정이 생각만 났습니다. 여인 모습, 빈 냉장고, 혼자 밥 먹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살 순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나, 찾아가야 하나, 연락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장볼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일 시장에 가야 했죠. 이웃 아줌마들을 만날 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미정이 없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며느리랑 싸웠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근데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은 봐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장으로 갔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는데 이웃 아줌마가 다가왔어요. 그 아줌마가 제게 중요한 말을 해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